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산.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흔들리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불안해지는 이야기일 텐데요.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간정의 상징이라 불리던 거대한 연기금이 고작 사흘 만에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뻔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순식간에 쥐혐으로 돌변하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머나먼 나라에서 벌어진 복잡한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안전한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개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왜 그렇게 믿었던 안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안전이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연기금들이 LDI, 즉 부채 연계 투자라는 다소 복잡한 전략에 깊이 매료되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 전략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금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이렇게 모인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여 미래의 연금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하죠.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연기금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처럼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연금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미래에 지급해야 할 돈은 점점 불어나는데 현재의 투자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기금 운용자들은 회의실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복잡한 그래프와 씨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금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늘어나는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LDI라는 새로운 전략이 마법 같은 해결책처럼 등장한 겁니다. LDI는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부채, 즉 부채에 초점을 맞춰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부채의 변동성에 맞춰 자산의 가치를 조정하여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죠. 마치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변할 때마다 내가 가진 자산의 종류나 규모를 조절해서 늘 빚보다 자산이 충분하도록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접근 방식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특히 이 전략은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부채 가치의 변화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부채의 가치는 늘어나는데 이때 파생 상품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함께 늘려 부채와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시기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부채 가치가 줄어들고 파생 상품의 가치도 줄어들어 역시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연기금 운용자들은 이 전략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금리 변동으로부터 연금 부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미래의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완벽한 솔루션처럼 보였던 거죠.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연기금 자산 그래프는 이러한 믿음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LDI 전략은 연기금에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줄 완벽한 도구처럼 느껴졌고 많은 이들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자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잔전이라는 환상 속에서 LDI 전략은 빠르게 번성하며 금융시장의 한 축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 속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아주 작은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균열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균열이 어떻게 거대한 쓰나미로 변모하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견고해 보였던 시스템 속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작은 균열은 2022년 9월 영국의 정치적 격변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야심찬 감세 정책을 발표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규모 감세는 곧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부채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순식간에 확산되었거든요. 투자자들은 영국 경제의 건전성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발표 직후 영국 국채 시장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마치 통제불능의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죠. 불과 며칠 만에 30년 만기 영국 국채 금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등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간전 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채가 순식간에 쥐험 자산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죠. 마치 평온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 파동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의 작은 파동이 LDI 전략이라는 복잡한 거미줄 같은 구조와 맞물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졌다는 점입니다. LDI 전략은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채를 해지하는 방식이었죠. 이 파생상품들은 담보금을 필요로 하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이 담보금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담보로 잡았던 국채의 가치까지 함께 급락하면서 담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금융기관들은 연기금들에게 담보가 부족하니 추가 자금을 즉시 납부하라는 마진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 운용자들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 요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마진콜을 충족시키려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을 구할 방법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산을 팔아야 할까요? 가장 유동성이 높고 쉽게 팔 수 있는 자산, 바로 영국 국채였습니다. 연기금들은 마진콜을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연기금이 국채를 팔면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다른 연기금들은 담보 부족이 더 심해져 또다시 마진콜을 받게 되고 또다시 국채를 팔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 블록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듯 국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매도 압력에 시달리며 순식간에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연기금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이는 곧 영국 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쓰나미로 변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LDI 전략의 복잡한 구조와 만나면서 어떻게 거대한 금융 쓰나미의 방아쇠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 숨겨진 균열의 위력을 뼈저리게 목격하게 된 것이죠. 마치 완벽해 보이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 그 틈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릴 듯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안감과 긴장감, 그리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금융시장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영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과연 이 아찔한 위기 속에서 영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과연 이 거대한 파국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영국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연기금 시스템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금융시장의 심장이 멎기 직전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역사에 남을 초유의 조치였는데요. 바로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카드였죠. 2022년 9월 28일 잉글랜드 은행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하여 연기금들이 강제로 보유 채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얼어붙었던 시장은 거짓말처럼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패닉에 빠져있던 연기금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고 파운드화 가치도 극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단 3일 만에 영국 경제를 마비시킬 뻔했던 거대한 파국은 이렇게 가까스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가 잔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안전 자산의 상징이라 불리던 국채 시장이 며칠 만에 마비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연쇄 붕괴될 뻔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죠. LDI 사태는 우리에게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이 얼마나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었습니다. 개별 연기금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택했던 LDI 전략은 역설적으로 시장 전체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마치 촘촘하게 엮인 거미줄처럼 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진동이 순식간에 전체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외부 충격, 즉 영국 정부의 급진적인 감세 정책이 방아쇠가 되어 완벽해 보였던 LDI 전략의 취약점을 단번에 드러냈던 것이죠. 이러한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복잡한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댐의 균열을 발견한 것처럼 기존의 안전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LDI 사태를 분석하며 특정 상품이나 전략의 안정성만을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한때는 연기금의 구원투수처럼 여겨졌던 LDI 전략이 한순간에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아이러니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전 재테크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수익률이 좋거나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상품을 좇는 것을 넘어 시장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드는 요리처럼 금융시장은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 사건 이후 많은 투자자는 다시금 안정적인 투자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움직이는 배경과 잠재된 위험을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중요해진 것이죠.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고, 문구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